요즘 뭐 장안의 화제인 이 게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에선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파리의 한 건물 앞에 줄을 지어 모인 사람들. 도대체 어디가 줄의 끝인 줄도 모를 만큼 줄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줄을 선 걸까 보니까 바로 오징어 게임 체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기 인파 속에서 남성 여러 명이 서로를 향해 주먹 다짐을 하고 아이고. 이를 말리려는 사람들이 온몸을 던져 뛰어드는 등 그야말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갈 상황이 되자 여기에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고 체험관은 급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그냥 저 장면만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마치 무슨 사재기 물건 서로 구매하려고 쟁탈전 벌인 그런 모습사예요.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체험관 앞에 광경인데 이 넷플릭스 프랑스가 2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파리 시내 오징어 게임 체험관을 임시 운영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돼지 저금통, 유리구슬 등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소품들로 채워져 있고 이 방문객들에게는 달고나 뽑기, 딱지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는데 아이고 한글로 써 있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게시자에 따르면 이 싸움 때문에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오전 11시부터 대기자들이 엄청 많이 줄지어 있었는데 입구 컷을 당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또 체험관 앞 대기열이 늘어선 부분을 붉은 선으로 표시에 첨부해 올리기도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체험관 앞 입구에서 그 다음 골목으로 두 차례 모퉁이를 돌고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 앞까지 대기열이 쭉 늘어섰다고 합니다. 네. 보면 뭐 우리의 옛 게임 오징어 게임에다가 앞서 화면 보셨죠? 뚜껑 열어봤더니 달고나가 들어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 좋긴 좋은데 근데 저 외국에서 저렇게 글쎄요 다툼까지 일어난다? 글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신기하죠. 네. 딴 것도 아니고 달고나와 오징어 게임이라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놀랄 만큼 더구나 파리 시민이에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문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줄에 줄을 섰다 그러고요. 그 네티즌들이 SNS 통해서 내 앞에 300명이 대기해 있어라고 얘기도 하고 전날 밤부터 노숙을 해서 겨우 자리를 찾았다고 어머. 하는데 아까 김영준 앵커가 말했듯이 물건 사재기하는 모습 같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샤넬백, 에르메스백 사려고 전날 밤부터 줄서기를 하고 있는데 파리에서는 오징어 게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네. 하고 있어서 양국이 참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가 해외에서 이렇게 열광적이라는 건 약간 흐뭇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열풍이요. 안진영 기자님 비단 파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곳곳이라는데 대체 어느 정도의 열풍입니까 지금? 지난달 17일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된 지 나흘 만에 한국 작품 최초로요.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금 현재는요. 넷플릭스가 공개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모두 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8,2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사실 이 CNN이나 MBC 같은 미국 주요 매체들도요. 기생충의 열풍에 빗대고 있습니다. 어허. K-팝, BTS, K-무비, 기생충에 의해서 K-드라마까지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넷플릭스 CEO는요. 이 관련된 유니폼까지 입고 나와서 아마 이 오징어 게임은 역대 넷플릭스 작품 중 최고 흥행작이 될 거라고 예언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 인형 있잖아요. 진짜 잘 만들었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쳐다볼 때 섬뜩하대요. 저 눈 보면. 어쨌든 지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이 좀 으쓱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미국 뉴욕에 세워진 한 동상을 두고 벌어진 일인데 바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여성 두 명이 한 동상에 올라 열심히 손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이 색이 바래서 덧칠하려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닙니다. 얼굴에 길게 뿌려진 회색 페인트를 벗겨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머. 이 동상 누구를 형상화한 것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난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이 동상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인데 아이고. 바닥에도 회색 페인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세상에.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김유진 아나운서 누가 대체 저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 동상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더 어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범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공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언가 눈치를 보는 듯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가방을 메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이 남성이 말이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더니 아. 그대로 이 동상을 향해서 들고 있던 회색 페인트를 뿌리는 그런 아이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영상에 찍혔고 경찰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남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영상 저 행위가 고스란히 찍히긴 찍혔는데 홍유진 박사님 저 사람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가 봐요 지금. 네, 일단 참고적으로 네. 이제 그 동상의 주인공인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에 이제 미국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요.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무릎에 무려 9분 29초간 목이 눌려서 그렇게 결국 숨지게 된 사건인데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많이 분노도 했어요. 네. 네, 이때 당시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네.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네. 사실 이 플로이드의 동상이 수모를 당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해 6월 19일에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를 맞아서 뉴욕의 브루클린 일대에 전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아. 이때에도 단 5일 만에 동상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흉상은 검은 페인트로 얼룩이 졌고요. 네. 어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로고가 그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에 그 뉴욕의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뉴욕 경찰의 중호범죄 전담팀을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문제의 단체에 분명하게 말하겠다. 우리 주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피부 색깔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입장 바꿔서 백인들도요. 백인들이 저런 상황 당했으면 저거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들고 일어서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거는 왜 흑인, 백인, 왜 인종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는지 정말로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바다 건너 우크라이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보통 승무원 분들을 보면 장시간 비행에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곤 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꼭 맞는 재킷에 특히 이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좀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항공사에서 이 여승무원들의 복장을 전면 교체한다라고 발표해서 화제가 아이고. 되고 있는데요. 네. 바뀐 복장을 함께 보시면 네. 일단 이 딱 맞는 재킷이 아닌 헐렁한 재킷으로 바뀌었죠. 오.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힐이 아닌 편안한 운동화로 바꿔시는 그러네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한결 더 활동성과 실용성을 더한 그런 복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오래 서 있어야 돼. 장거리 비행 여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즘은 이 비행 기내에서 유인경 평론가님 응급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대처하기에도 편한 복장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스튜어데스 그러면 단하고 우아한 면만 생각하지만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아기가 올 땐 달래주기도 아. 하고 비상구를 열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긴급 환자가 생길 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임시 호흡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동안 너무 꽉 끼는 옷에다가 하이힐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받았죠. 이 우크라이나의 항공사인 스카이업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내달부터 편안한 복장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네. 실제 많은 국내외 스튜어디스들이 말하기로 우리들은 비행이 끝나고 나면 발 관리 전문 찾아가야 된다. 발톱이라든가 이런 게 하이힐 신어서 너무나 많이 어머, 아프고 세상에. 특히 오랜 기간 하이힐 신다 보니까 하지정맥류는 늘 달고 어머, 살아야 어머,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복장이 바뀌어서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착륙할 때 문 열 때라든지 긴급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했었다라고 해서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예전에 스튜어디스 채용 때 어떤 회사에서는 미니스커트 입은 차림을 봐서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봤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21세기적인 발상인 네. 것 같아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런 변화가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늘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매년 미국에서는 이 축제가 열려왔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축제였는지 2년 만에 열린 이 축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두둥실 떠오르는 열기구 아래 수많은 관람객이 모여 있는데요. 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열기구들이 차례차례 점화됩니다. 아, 멋지네요, 진짜. 평범하게 다 같은 모양 열기구면 재미가 없겠죠. 네. 귀여운 펭귄 모양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헬로윈 호박도 있고요. 네.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로 떠오를 준비를 어머.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젖소 모양의 열기구입니다. 아이고. 하늘로 날아오는 모습은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그러니까요.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매년 10월이 되면 미국에서 열리는 이 대규모 열기구 축제. 아흘에 동안 밤낮 없이 무려 600개에 가까운 열기구가 떠오를 거라고. 야, 코로나19 시국에 지쳐 있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잠시나마 눈이 좀 호강하고 힐링했습니다. 이 엘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는 원래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올해는 2년 만에 열리는 행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습니다. 이 주최 측은 올해 9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580여 개의 열기구를 9일 동안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네.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이나마 정말 참 위안을 줬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유행했던 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행시켰던 거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 그런데 자동차 창문을 내렸더니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나왔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조금 전에 미국에서 매년 열기구 축제가 열린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요. 또 다른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어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쇼핑몰 진입로를 따라 길게 선 차량들입니다. 차례대로 멈추어서는 차량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들인데요. 그 앞으로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쓴 가톨릭 사제가 한 대씩 순서대로 맞이하며 주인 가족과 동승한 반려동물들에게 성수를 뿌리며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매년 10월 4일 네. 생태계 수호 성인인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자 네. 동물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지정한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반려동물을 위한 축성식을 여는데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일명 차량 이동식 방식으로 축성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야, 뉴스파이터 보면서 진짜 좋은 점은요. 세계에 참 여러 날이 많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lieve that it's for the long life also of our dog, and then also as Catholics, like it's important to have them blessed as well, just like us. It's ongoing yung pandemic and there's no way we'll say no to this kind of celebration because animals are very important to us. This is how we show our love to our pets. It's like our kids, so we thought of let's do it once again. So this time around, we make sure that all the things are all about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pet parents and also their pets. 세계 동물의 날이 있다는 건 이제 알긴 알았는데 아니 왜 반려견들한테 성수를 왜 뿌려요 그러면?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네. 가톨릭에서는 그 은혜를 입힌 의미 성수를 뿌려야죠. 사람들한테 세례를 해주거나.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정말 전부 집 딱 락다운 됐을 때도 동물하고 산책하는 것,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허용돼서 어떤 분이 강아지 인형을 데리고 나갔던 게 웃기는 장면도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 행사를 주최한 리치 파스쿠아는 얘기를 우리는 뉴노멀 적응해야 되고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반려견에 대한 애정을 감출 수는 없다고 하고요. 네. 이거 참여한 사람은 반려동물들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이 성수를 주는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도 성수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하. 이제 기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앞서 뭐 미국에서는 축제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금 울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에서 대량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아하.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2일 오전 기름띠가 어머머. 목격됐다는 최초 기름 유출 신고가 시커머네요, 해안 진짜. 경비대에 접수됐습니다. 네. 해변에서 8km쯤 떨어진 석유 굴착 장치와 연결된 송유관이 파열된 건데요. 하루 만에 57만 리터, 200리터 드럼통 2,800여 개 분량의 기름이 바다로 새어 나왔습니다. 아하.
해변은 관광객이 사라지고 대신 악취를 풍기는 기름만 가득한데요. 네. 수십 년간 공들여 보존해온 습지까지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하. 죽은 물고기도 기름 섞인 파도에 떠밀려 왔고 서핑의 성지로 불리던 헌팅턴 비치 해변은 폐쇄됐는데요. 아이고. 파열된 송유관을 폐쇄하면서 기름 유출은 일단 멎었지만 후유증은 상당히 크고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요, 이 기름 유출 사고는 우리도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똑똑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tty strong. Yeah, and we could even smell it out in the parking lot. So, yeah, it smells bad. It's very obvious that it's a spill. Yesterday morning, there was a discharge of oil, of heavy crude oil that took place. We assess about 4.5 miles off the coast of Huntington Beach and Newport Beach. The oil has just infiltrated the Talbot wetlands and is killing marine life, destroying habitat. 뭐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유인경 평론가님 앞서 주민 얘기가 멀리서도 이 강한 이 독한 냄새가 느껴진다면서 이거 주민 건강 피해도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사실은 이런 기름 유출은 거의 다 인재입니다. 아. 이 사고 역시요. 골착 장치인 엘리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면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1980년도에 베타필드라고 불리는 해저 기름층 위에 설치를 한 건데 네. 이 가공 처리를 했었어요. 좋은 기름을 만드는 거. 근데 지금 정확하게 왜 이게 사고가 난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원인은 분석은 놔두고 하더라도 기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설치하고서 기름 제거 작업에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델퍼트 습지까지 퍼지면서 조류, 어류, 생태계 피해는 물론이고요. 주민들이 독성으로 인해서 냄새나서 살 수도 없고 식수로까지 퍼지면 어쩔 줄 알아서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저 기름이 유출돼서 그걸 먹게 되는 플랑크톤, 그 플랑크톤 잡아먹는 어류들, 그 어류를 먹는 최종 소비자 인간 다 먹이사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밤중에 한 가게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범 변호사님. 지난 1일 새벽 1시경 충북 청주시에서 차량 한 대가 건물을 뒤덮쳤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전제품 매장 안으로 승용차 한 대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 충격으로 진열돼 있던 가전제품들이 밀려나고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튀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 알고 보니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네, 진짜 한마디로 초토화가 됐어요. 저 가전제품 매장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자인 것 같으니 누구 신고를 해서 아마 경찰이 쫓아왔던 것 같아요. 여기 우회전 하려다가 급하게 못 꺾어서 아마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마무시했죠. 가게 정문으로 차가 뚫고 들어와서 매장에 있었어요, 차가. 뭐 유리 파편도 워낙 너무 많았고 전체 매장 전체로 파편은 다 튀어있는 상태였는데 뭐 드럼 세탁기, 일반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쪽을 다 이제 날린 거죠. 일단은 영업은 하고는 있는데 저 입구 자체가 저 상태니까 사실 많이 없죠. 뭐 손님 자체가 영업 안 하는 걸로 착각하고 가시는 분도 많고. 멀쩡하게 가게로 왜 돌진하냐 했더니 결국은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홍윤정 박사님. 네, 무서운 기세로 이렇게 차를 돌진한 이 남성 운전자는 바로 20대 남성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는 도중에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0.212요. 이거 완전 만만치네, 만만치. 네, 이렇게 경찰은 기물을 파손시킨 이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 중인데요. 네. 다행히 상가가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이라서 다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면허 취소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법 강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꼭 이번에 이 사고 낸 운전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면허 취소가 돼도 또 적발된 사람 보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정말 부득이수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로 운전을 다시 못하게 하는 뭔가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일정 기간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김치 냉장고 바닥에서 발견했던 현금 1억 원 그 사연 아시죠? 그런데 그 후속 얘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 돈의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어허. 수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에 따르면 소유권과 관련한 신고가 꽤 있었는데 부모님이 본인에게 남겨주신 돈 같다. 확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신고가 약 10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는 그냥 뭐 이 우연치 않게 바로 주인분이 연락하신 줄 알았더니 주인분의 가족분이 연락하신 줄 알았더니 그거 알고 봤더니 내 돈이에요. 아, 내가 깜빡했어요. 이런 전화가 10건이나 왔었대요. 아니 그러면 그 10분 중에 어떻게 진짜 주인분의 가족분을 찾아낸 건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좀 신기한 일이다 보니까 돈 욕심 때문이든 뭐든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없었나 모르겠어요. 이제 관련 신고가 꽤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남겨두신 돈 같다,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신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몰래 아마 숨겨놓은 돈이 있으실 것 같다 이러면서 오는 신고가 한 10여 건 됐다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네네. 저렇게 10건 넘게 내 돈입니다라고 이 전화가 왔을 때 경찰 입장에서 좀 난감했을 듯해요. 진짜 주인 가려내기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주인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정성을 들이면 가려낼 수가 아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현금이 특이하게도 병원 봉투에 담긴 채 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 봉투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네네. 그 메모 내용이 퇴원 일자, 보험금 수령 금액 등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날짜에 해당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명단을 추립니다. 이 병원 봉투에도 약 봉투도 같이 있었는데 이 약 봉투를 토대로 해당 날짜 약국을 방문한 사람을 찾아나가면서 그 범위를 점점 좁힙니다. 그 결과 분실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세상에. 정말로 경찰분들의 노고 덕분에 저 돈이 진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쭉 흘러가는 영상보다는 사진 한 장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걸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29일입니다. 미국 몬타나주 빌링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린 아이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다른 가족들은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현장에 있던 벤튼이라는 이름의 소방관은요, 이 구조된 아이를 위해서 아주 뭉클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바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떨고 있는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동화책은 유인경 평론가님, 저 아이가 사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동화책이었어요? 아닙니다. 그 현지 언론에서 벤튼 씨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관으로서 경험한 바에 따라서 교통사고나 화재 현장에서 부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동화책과 먹을거리를 지니고 다녔다고 갖고 합니다. 다니는 거예요? 네, 네. 늘 상비약처럼 갖고 다녔다는 건데요. 이 날도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보고서 사고 현장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아유. 이 아이한테 찾아가서 책을 끝까지 읽어줬고요. 헤어지면서 책과 음식이든 가방도 선물로 건넸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소방관의 업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이, 저 슬픔, 그 어떤 말로 또 어떤 걸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이런 작은 배려, 정성, 관심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기를 정말 멀리서나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